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모였다. 청소년들의 지식을 확인하는 시간,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지금껏 갈고 닦은 실력으로 우리 학교 최고의 퀴즈왕에 도전하라. 풍부한 과학 지식과 상식으로 무장한 인재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퀴즈 대결. 과연 우리 학교 킹왕짱은 누가 될까? 무한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청소년들의 지식 대결이 지금 시작된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지식성장 프로젝트. 우리 학교 최고의 퀴즈왕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의 박석원, 김명지입니다. 네, 오늘도 킹왕짱에 도전할 주인공들부터 소개해봐야겠죠? 네, 오늘 우리 학교 최고의 퀴즈왕에 도전할 주인공들은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미래 인재들인데요. 바로 함현중학교 학생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함현중학교에서 또 어떤 치열한 두뇌 배틀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퀴즈로 우리 학생들의 진짜 실력을 확인하는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이제 그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킹왕짱은 누구?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함현중학교. 교군처럼 모든 일에 성실히 창조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1997년 개교 이래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미래 주도형 인재 육성에 힘써온 함현중학교. 다양한 실험과 체험 교육을 통한 교과 간 통합 프로젝트 수업으로 학생들은 융합 인재로서의 기반을 다진다. 학생들이 직접 가꾼 어여쁜 옥상 정원. 다양한 식물을 정성스럽게 키우며 학생들은 건강한 인성을 쌓아간다. 꿈이 자라는 배움의 터전 함현중학교. 오늘도 학생들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간다. 성실함과 창의력으로 킹왕짱에 도전한다. 함현중학교 화이팅!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퀴즈왕이 되세요. 화이팅!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첫 번째 라운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1라운드는 알쏭달쏭 OX 퀴즈입니다. 전체적인 문제의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정답 확률이 50%이기 때문에 알쏭달쏭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조언을 해드리자면 네. 섣불리 정답을 결정해선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 것 같아가도 모를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신의 선택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소신 있는 선택이 필요한 시간. 알쏭달쏭 OX 퀴즈.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과속 단속 카메라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과속 단속 카메라는 초음파를 연속적으로 발사해서 반사돼 돌아오는 반사파의 파장이나 진동수를 측정하는 원리로 차량의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속 단속 카메라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장치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이동해 주세요. 자,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O로 이동했는데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장치이다. 네, 지금 신중하게 자신의 선택만 오로지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도 보이는데요. 네, 소신 있는 선택이 항상 중요하죠. 자, 지금도 친구들 우왕좌왕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X로 이동한 친구들이 조금 적은 편이고요. O로 이동한 친구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밧줄을 들어주세요. 첫 번째 문제. 정답은 O입니다. 파원이 움직이면 파원이 나아가는 쪽에서 측정한 파동은 진동수가 커지고 파원 뒤쪽에서 측정한 파동은 진동수가 작아집니다. 이러한 진동수의 변화를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데요. 과속 단속 카메라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장치입니다.
네, 1라운드 첫 번째 문제를 통해 총 14명의 학생들이 탈락하게 됐는데요. 여럿이 뭉쳐다니는 것보다 자신만의 소신 있는 정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5번째 궤도를 돌고 있는 행성입니다. 태양계에서 크기가 가장 크며 8개 행성의 질량을 모두 합친 양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목성은 대부분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이동해주세요. 자, 지금 두 학생이 X를 선택했는데요. 만약 이 문제 정답이 X면 네. 저 두 학생만이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정답이 X라면 이번 문제를 통해서 2라운드 진출자가 확정되게 되는데요. 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선택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3, 2, 1. 밧줄을 들어주세요. O를 선택한 학생들 중 소신 있게 X를 선택한 학생은 2명. 만약 정답이 X라면 2명의 학생만이 2라운드에 진출하게 된다. 과연 정답은? 정답은 X일까요? O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목성은 대부분 기체로 이루어진 행성입니다. 기체의 주성분은 수소와 헬륨으로 태양과 닮아 있지만 폭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빛과 열을 내지 않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대나무는 휘어지지 않고 곧게 자라나기 때문에 지조와 강직함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대나무의 나이는 마디의 개수로 알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이동해 주세요. 자, 대나무의 나이는 마디의 개수로 알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보통의 나무는 나이테로 이 나이의 개수를 알 수 있는데 맞아요. 대나무는 그런데 속이 비어 있죠. 그래서 나이테는 없으니까 네. 아마 마디의 개수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자, 마지막에 우리 친구들 X로 옮겨오고 있는데요. 자, X로 좀 더 건너올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 셀게요. 5, 4, 3, 2, 1. 밧줄을 들어주세요. 강현 학생은 X를 선택했는데 X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대나무는 일단 한 4년 정도 땅 속에서 많이 묻혀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자랄 때는 엄청나게 빨리 쑥 자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디가 막 그 땅 속에 있었던 것까지 알 수는 없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신뢰성 있는 답변인데요. 혹시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나요? 저는 아빠랑 그 다음에 교회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우리 재혁 친구 지금 정답을 O로 선택했는데 이 정답에 얼마나 확신이 있나요? 대나무가 나무는 아니어가지고 나이테는 없지만 그래도 마디로 한 마디당 1년인가 2년 정도의 그거 간격을 두고 성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O를 선택한 친구들이 더 많은데 X를 선택한 친구들이 탈락할 수도 있어요. X를 선택한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X가 탈락한 친구들에게는 일단 틀리면은 위로를 하고 싶고, 만약 저희 O 쪽에 있는 친구들이 틀리면은 X 쪽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두 친구 모두 굉장히 설명을 잘 해줬는데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양 팀 모두 설득력 있는 주장.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다. X를 선택한 학생들은 29명, O를 선택한 학생들은 123명. 이대로 29명이 2라운드에 진출하느냐, 아니면 123명의 도전이 계속되느냐. 이번 문제로 1라운드의 결과가 결정된다. 정답은
X입니다. 대나무는 나무가 아닌 다년생 풀이기 때문에 나이테가 없습니다. 또한 불규칙하게 자라기 때문에 마디의 개수로도 나이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라운드 알쏭달쏭 OX 퀴즈가 모두 끝났는데요. 다음 2라운드는 총 30명의 학생들이 도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29명의 학생들만이 2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나머지 1명은 패자 부활전을 통해 최종 2라운드 진출자를 선발하겠습니다. 패자부활전은 OX 퀴즈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번에 탈락하게 된다면 더는 기회가 없습니다. 자, 킹왕짱 사상 최초로 가장 어려운 고비가 될 패자부활전. 단 한 명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패자부활전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식물은 열매를 맺기 위해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무화과는 꽃이 없는 열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무화과는 꽃이 없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이동해 주세요. 자, 꽃이 없는 열매라는 이름의 무화과. 꽃이 없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인데요. 자, 이름이 이렇게 붙여진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식물은 열매를 맺기 위해 꽃을 피우는데 과연 무화과는 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자, 3초의 선택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밧줄을 들어주세요. 자, 거의 반반 정도 된 것 같죠? 그렇죠. 정답은 X입니다. 무화과는 암꽃과 숫꽃이 따로 피는 단성화입니다. 수많은 작은 꽃들이 꽃받침과 꽃자루 속으로 들어가 꽃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가 무화과라고 부르는 초록 색깔 열매가 바로 무화과 꽃입니다. 패자 부활전으로 마지막 기회를 얻은 학생들. 하지만 단 한 명만이 2라운드에 올라갈 수 있다. 결승전 못지않은 치열한 경제. 신중한 고민 끝에 답을 선택했지만 고난이도의 문제를 넘지 못하고 탈락자가 속출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감은 업, 도전자 수는 다운. 갈팡질팡 고민하는 사이 어느새 2명으로 좁혀진 도전자들. 무조건 정답을 맞춰야 한다.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 마지막 문제 도전. 각각 O와 X를 선택하면서 이들의 운명은 갈리고 마는데 긴장감 넘치는 패자부활전 끝에 한 명의 2라운드 진출자가 탄생했다. 치열한 지식 대결. 진정한 퀴즈왕은 누가 될 것인가? 네, 패자 부활전을 통해 총 139명의 학생들 중에 한 명의 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긴 이릅니다. 2라운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2라운드 도전자들 긴장감을 팽팽하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든탑을 쌓아라! (1라운드와) 패자 부활전에 난관을 뚫고 올라온 30명의 학생들. 빨, 주, 노, 초, 파 뽑은 공에 따라 2라운드를 함께할 팀이 결정된다. 같은 색을 뽑은 팀원들. 내가 정답을 맞춰야 팀을 살릴 수 있다.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두 번째 라운드 공든탑을 쌓아라는 단체전입니다. 6명씩 5팀으로 구성된 총 30명의 학생이 도전하게 되는데요. 각 문제당 가장 많은 정답자가 나온 팀에 공 하나씩이 주어집니다.
총 10문제가 제시되며 가장 높은 탑을 쌓은 팀이 3라운드 진출권을 얻게 됩니다. 그럼 공든 탑을 쌓아라.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퇴적암 중 하나입니다. 구멍이 많은 암석으로 운반작용 없이 퇴적됐기 때문에 표면이 거칠고 입자가 고르지 않은데요. 건축재나 시멘트의 원료로도 사용되는 이 암석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화산재가 쌓여 암석이 된 퇴적암 중 하나라는 사실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구멍이 많은 암석이라는 것도 정답을 선택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정답을 높이 들어주세요. 네, 아주 다양한 답들이 나왔는데요. 현무암이라고 쓴 학생들이 대부분인데요. 그 가운데 석회암도 있고요. 응회암도 있네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2라운드 첫 번째 문제. 정답은 응회암입니다. 응회암은 오랜 시간 화산재가 쌓여 암석이 된 퇴적암입니다. 토목 건축의 재료나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자, 다양한 암석이 정답으로 나온 가운데 노란 팀, 초록 팀, 파랑 팀이 공 하나씩을 획득하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미국의 원조를 받아 이 산업을 실시했습니다. 흰색을 띠는 세 가지 제품, 즉 밀가루, 설탕, 면직물을 주력으로 생산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1950년대 한국 경제를 일으켜 세운 이 산업은 무엇일까요? 네, 문제를 듣자마자 얼른 정답을 적는 친구들도 보였는데요. 몇몇의 친구들은 아직 쉽게 정답을 적지 못하고 있습니다. 흰색을 띠는 세 가지 제품, 즉 밀가루, 설탕, 면직물을 주력으로 생산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산업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정답을 높이 들어주세요. 네, 아주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는데요. 삼백제, 백삼, 경공업, 수공업부터 백삼, 삼백산업까지 있습니다. 파우더라고 쓴 친구들도 보이는데요. 파우더. 친구는 답을 파우더라고 적어주셨는데 답을 파우더라고 적은 이유가 뭘까요? 밀가루랑 설탕이라길래 뿌리는 거다 싶어서 찍는 식으로 그냥 파우더가 생각나서 그냥 바로 파우더를 적었습니다. 친구가 알고 있는 하얀색 가루 중에는 밀가루와 설탕 그리고 파우더가 있었군요. 네, 뿌리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요. 그럼 친구는 장래 희망이 뭔가요? 전 프로게이머가 장래 희망입니다. 프로게이머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최고가 되고 싶어요. 게임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파란 팀 만약에 이번에 문제를 맞춘다면 공 2개를 획득하면서 선두를 달릴 수 있어요. 자, 우리 팀원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무조건 이긴다. 파이팅!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00 또는 300산업입니다. 자, 이번 문제 주황팀과 노랑팀이 각각 2명씩 정답을 맞추면서 공을 획득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공을 획득한 노랑팀이 두 번째 문제에서도 정답을 맞히며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그 뒤를 쫓는 주황, 초록, 파랑팀. 하지만 고난이도의 문제들이 5팀을 기다리고 있는데 노력과 정성으로 쌓는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승리의 여신은 과연 어느 팀을 향해 미소를 지을 것인가? 노랑팀이 연속으로 공을 획득하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하지만 아직 문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니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탄산수소 나트륨이 다량 함유돼 있어 알칼리성을 띠는 소화액입니다. 구성 요소로는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가 있는데요. 이 소화액은 무엇일까요? 구성 요소로는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가 있는데요. 이 소화액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쓸개즙이라고 적은 친구도 보이고요. 침, 이자액, 산성, 위액, 침이라고 쓴 학생들이 보입니다. 자, 과연 이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은 이자액입니다. 이자액은 이자에서 생성돼 십이지장으로 분비되는 소화액입니다. 이자액에 포함되는 주요 소화 효소로는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고 트립신은 단백질을,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분해합니다. 이번 문제 파랑팀이 3명 정답을 맞히면서 공을 획득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 현재 2라운드 문제를 풀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하고 싶다고 했는데, 자, 하나, 둘, 셋 하면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아, 우리 하면중학교 학생들 정말 끼가 많은 것 같은데, 자, 우리 하면중학교 학생들 중에서 자신의 끼를 보여주고 싶다. 아, 예. 잠시. 자신 있게 친구들에게 떠밀려 나왔는데, 자, 어떤 장기가 있나요? 저 춤을 잘 춥니다. 네, 그럼 일단 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물어볼게. 이게 춤이냐? 내가 더 강한 춤을 보여줄 수 있다. 다음 문제는 2라운드 공든탑을 쌓아라의 하이라이트 6글자 문제입니다. 6글자로 된 정답을 순서대로 한 사람당 한 글자씩 적어 완성하면 되는데요. 한 명이라도 답을 잘못 적는다면 공 획득에 실패하게 됩니다. 팀원 모두가 정답을 알아야 점수를 얻을 수 있는 6글자 문제. 이 난관을 극복하는 일이 바로 최종 라운드를 향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6글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물질은 가열시 여러 가지 형태로 모양을 바꿀 수 있는데요. 식품 용기나 공업용 부품, 파이프, 도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흔히 열 경화성 수지와 함께 플라스틱으로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번 문제는 6글자 문제입니다. 6글자 중에 자기 순서에 맞는 해당하는 글자 한 글자씩을 써주시면 됩니다. 열경화성 수지와 함께 플라스틱으로 불리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파란 팀은 열가소성 수지라고 적어주셨네요. 초록 팀은 폴가수성 수지, 노란 팀 열가변성 화지라고 적어주셨고요. 주황 팀 폴가프성 수지라는 정답이 나왔고요. 빨간 팀 보겠습니다. 빨간 팀은 열가스성 수지라고 적어주셨네요. 자, 과연 이 중에 정답이 있을지. 정답은 열가소성 수지입니다. 열가소성 수지는 열을 가해 성형한 다음 냉각시키면 굳어버리지만 다시 열을 가했을 때 형태가 변형되는 플라스틱 수지입니다. 열가소성 수지는 성형이 쉽고 재생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문제 파랑 팀이 공을 획득했습니다. 라운드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려온 5팀. 문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두를 지켜온 노랑팀과 끈질긴 추격자 파랑팀. 과연 파랑팀은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2라운드 공든 탑을 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약 노랑팀이 정답을 맞힌다면 결승에 진출하게 되고요. 파랑팀이 정답을 맞힌다면 다시 한번 두 팀이 경합을 벌이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메탄올이 산화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연성 무색기체를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 기체는 상온에서 매우 자극적인 냄새를 방출하는데요. 이 기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새집 증후군의 주 원인으로 알려진 이 기체는 무엇일까요? 이 기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눈, 코, 목 등에 심한 자극을 받아 기침, 폐렴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의 결과로 최종 관문으로 향할 단 한 팀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어느 팀에서 정답자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앞에 있는 친구 포름알데히드라고 적어주셨고요. 그 뒤로 수은, 수소, 메탄가스, 암모니아, 메탄올까지 아주 다양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현재 4개의 공을 노란팀이 획득하면서 이번 문제까지 맞춘다면 충분히 3라운드 진출까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지금 파랑팀이 바짝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긴장돼요. 긴장돼요. 그러면은 우리 노란팀 팀원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서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친구는 현재 3개의 공을 획득하면서 노란팀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3라운드 진출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3라운드에 꼭 진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원들에게 응원의 한마디도 부탁드릴게요. 힘을 합쳐서 다 같이 3라운드에 진출하자. 다양한 답변이 나왔는데요. 과연 이 가운데 정답이 있을까요? 2라운드 마지막 문제. 노랑팀, 파랑팀 둘 중 한 팀은 결승에 진출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연장전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정답은
정답은 포름알데히드 또는 폼알데히드입니다. 2라운드 공든탑을 쌓아라. 노랑팀이 총 5개의 공을 획득하면서 3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이건 overdose. 손머리로 박수. 나나란다 나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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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다. Yeah! 월요일은 싫어 싫어. 섹시한 그녀가 있다. 월요일 밤이 나는 좋아. 월요일은 싫어 싫어. 막연한 우리가 있다. 월요일 밤이 나는 좋아. 나나나나 나란다 나란다나나나 나나나나 나란다. 토요일이 좋아. 나나나나 나란다 나나나나나 집에서도 나란다 나란다. 토요일 밤이나.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이제 최종 라운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라운드에서 같은 색의 모자를 쓰고 팀워크를 이뤘던 팀원들이 이젠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경쟁자로 다시 만났는데요. 자, 최종 3라운드 진출자를 소개합니다. 2라운드에서 서로의 마음을 모아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노랑팀 학생들. 이제 한치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는 경쟁자로 만났다. 킹왕짱의 자리를 두고 펼치는 파이널 두뇌 배틀. 승자는 단 한 명뿐이다. 3라운드의 진행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문제를 듣고 해당하는 정답을 적는 방식으로 문제를 하나씩 맞힐 때마다 바로 이 스티커가 주어집니다. 총 3장의 스티커를 모두 모아 가장 빨리 킹왕짱을 완성하는 학생이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특별히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내주시겠습니다. 최종 라운드까지 올라온 6명의 학생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최선을 다해서 꿈을 현실로 만들기 화이팅! 그럼 문제 부탁드릴게요. 최종 라운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인류 진화에서 신생대 제4기 홍적세에 살던 인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호모 사피엔스 직계 조상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불을 사용하였으며 신체 구조는 이미 현대인과 거의 가까운 체형을 갖고 있었다고 추정하는 직립 원인입니다. 선 사람을 뜻하는 고인류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고용규 학생 답을 열심히 적고 있고요. 준혁 학생도 답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미 답을 다 쓴 친구도 있는 것 같고요. 고민하고 있는 친구도 보이네요.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과연 누가 정답을 맞출 수 있을까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정답을 쓴 가운데 호모 에렉투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마지막 친구 역시 호모 에렉투스라고 썼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현진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같은 답을 쓴 것 같은데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인류 진화상에서 호모 하빌리스와 호모 사피엔스의 중간 단계에 위치한 고인류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이찬표, 민경준, 이준영, 김민상, 고영규 학생이 킹 스티커를 획득했습니다. 5명의 학생이 킹 스티커를 획득한 상황. 킹왕짱의 자리를 다툴 만큼 학생들의 실력이 만만치 않은데 3장의 스티커를 모은 학생이 킹왕짱이 된다. 점점 더 치열해지는 승부 속에서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체의 면역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림프구 중 하나로 심장과 대동맥 앞에 위치한 흉선에서 성숙하는데요. 병원체에 대한 항체를 생성하는 B세포에 정보를 제공해 항체 생성을 도울 뿐만 아니라 감염세포나 암세포를 파괴하는 세포성 면역을 담당합니다. 이 림프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항체를 생성하는 B세포를 돕는 림프구죠. 킹 스티커는 순조롭게 획득했지만 다음 왕 스티커를 모으는 게 쉽지가 않죠. 정답을 들어주세요. 백혈구, 헤모글로빈. 백혈구, T세포. 백혈구라고 쓴 친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지금 정답을 T세포라고 적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백혈구를 적었는데요. 우리 영규 학생은 이 답에 얼마나 자신이 있나요? 자신이 얼마 없어요. 아, 자신이 얼마 없나요? 자, 만약 이게 답이라면 킹 왕 스티커를 획득하면서 킹왕짱에 가깝게 되는데요. 지금 소감이 어떤가요? 지금 심장이 너무 뛰어서 지금 쓰러질 것 같아요. 네, 심장이 너무 뛰어서 쓰러질 것 같군요. 자, 여기 같은 반 친구들 혹은 담임 선생님께 한마디 한다면? 못하더라도 응원해주세요. 2학년 6반에 두 학생이 유일하게 나갔어요. 고영규 학생, 이준영 학생이 2학년 6반 학생인데 지금 제 뒤에 2학년 6반 담임 선생님이 계십니다. 반 학생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평소에 아는 만큼만 하라 그랬는데 아는 거 이상으로 이미 한 것 같아서 굉장히 놀랍고 항상 선생님 얘기하잖아. 못해도 돼.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그게 최고인 거야. 그치? 정답은 T세포입니다. T세포는 B세포와 같이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림프구입니다. 주로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공격해 파괴하는 세포성 면역을 담당하는 등 면역 기능에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을 맞힌 고영규 학생이 킹, 왕 두 장의 스티커를 획득했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많이 있고요. 또 난이도도 높기 때문에 역전의 기회는 충분합니다. 이어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한국과기술연구원 계면제어연구센터 연구팀이 개발한 것으로 이 용품에는 눈물 속에 포함된 미량의 글루코스를 측정하는 센서와 이를 구동하는 초전력 미소유체 제어 시스템이 탑재됐습니다. 미국 구글사 또한 최근 이 형태의 혈당 측정기를 개발했는데요. 이 용품은 무엇일까요? 자, 고영규 학생. 한 문제만 더 맞추면 하면중학교의 킹왕짱으로 등극하는데요. 자, 같은 반의 준영 학생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참표 학생도 열심히 답을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답을 들어주세요. 안경, 인공 눈물, 답을 못 적은 친구도 있고요. 스마트 글라스,
그리고 몰라요 하트를 써줬습니다. 마지막은 당뇨 측정기라고 써줬네요. 정답은 콘택트 렌즈입니다. 무선 칩과 센서를 탑재한 의료용 스마트 콘택트 렌즈는 간단하게 렌즈를 착용하는 것만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구글사의 경우 콘택트 렌즈에 장착된 센서에 항체를 고정하고 글루코스를 잡아낸다면 국내 연구팀의 기술은 전기화학적인 방법을 활용해 구글사의 것보다 더 민감한 센서를 구현해냈다고 합니다. 신문에서 읽은 시사상식과 독서로 쌓은 풍부한 지식이 빛을 발휘하는 순간, 지금 머리를 스쳐가는 단어가 정답일 수도 있다. 손들은 킹왕 스티커를 모은 고영규 학생. 이번 문제로 킹왕짱이 탄생할 것인가, 아니면 반전이 일어날 것인가? 과연 그 결과는? 네, 한 문제 한 문제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만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1933년 노르웨이 기상학자 베르게른이 발표한 강수 현상 발생에 관한 학설입니다. 구름 속에서 관행각된 물방울이 빙정과 공존할 때 호와 증기압의 차이로 물방울에서 증발된 수증기가 빙정 표면에 붙어 응결되고 이것이 떨어져서 빗방울이나 눈송이가 된다는 이론입니다. 구름 알갱이가 빗방울로 변하는 과정을 설명한 이 학설은 무엇일까요? 자, 이번 문제 학생들이 전부 답을 적은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은 반 고영규 학생, 이준영 학생이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빙정설이라고 쓴 친구들이 대다수인데요. 준영 학생은 빙결설이라고 썼네요. 자, 만약 빙결설이 정답이라면 준영 학생이 왕 스티커를 획득하면서 고영규 학생을 무섭게 추격하게 됩니다. 만약 빙정설이 정답이라면 고영규 학생이 킹왕짱에 등극하게 됩니다. 이준영 학생을 제외한 5명의 학생이 빙정설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정답은 빙정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영규 학생이 마지막 스티커를 획득하며 킹왕짱을 완성했습니다. 함현중학교의 킹왕짱은 고영규 학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함현중학교의 킹왕짱이 탄생했습니다. 킹왕짱은 고영규 학생, 그리고 준우승을 한 민경준 학생까지 있는데요. 특별히 교장 선생님께서 부상을 수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고영규 학생, 함현중학교의 킹왕짱이 됐는데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너무 기뻐서 소리 지르고 싶어요. 야, 그럼 그 소리 한번 질러주시겠어요? 많이 기쁜가 봅니다. 네. 또 킹왕짱이 된 비결도 있을 것 같아요. 비결이 뭔가요? 평소에 책 많이 읽고 다른 거에 많이 관심 두다 보면 그게 자연스레 머리에 남고 그게 언젠간 빛을 발휘할 때가 온 날이 올 겁니다. 네, 그 빛을 발휘한 순간이 오늘이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부모님께도 한마디 해야겠고, 아까 응원해주신 담임 선생님께도 또 인사를 빼놓을 수 없겠죠? 엄마, 아빠, 선생님 사랑합니다. 함현중학교에서 펼친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오늘도 또 한 명의 킹왕짱이 탄생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킹왕짱이 된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공통점이요? 뭐가 있을까요? 먼저 책과 신문을 항상 가까이 자주 접하고요. 네. 무엇보다 목표를 향한 집중력이 남다르다는 겁니다. 네, 앞으로 퀴즈왕을 꿈꾸는 학생들은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퀴즈로 우리 청소년들의 빛나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을, 디지털 전문회사 네오랩에서 스마트펜을 드립니다. 창의 인재들이 펼치는 브레인 서바이벌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킹왕짱이 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은 필요 없다. 그동안 쌓은 지식과 상식으로 퀴즈왕에 도전한다. 과학, 역사, 상식 등 교과 중심의 문제가 출제되며 알기 쉬운 해설을 통해 학습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